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에 준 프린트 있죠? 이거 잘 붙이고 왔죠? 요게 114페이지에 114페이지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죠? 지난주에 준 프린트 여기 114페이지 맨 하단에 5번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있죠? 그 위에까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럼 한 장이 남잖아요. 당연히 남죠. 이게 이제 시행령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럼 요 뒤에 이렇게 해서 붙여야 되지, 오른쪽까지 턱 붙여버리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막 풀로 전체 면에서 오른쪽까지 턱 붙여버리면 중요한 게 덮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상세하게 두세 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수업 내용 설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안 붙여가지고 저렇게 댕기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 보면 또 없어져 버려요. 왜? 오늘 진도 나가면 얘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와서 나 없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달에 나 안 줬다고 시비 걸어요. 대석에 가서 시비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로 붙여 놓으셔요. 풀로 붙일 때 생각을 좀 잘 하고 붙여 놔야 된다는 거. 그래도 여기는 양면 안 하고 단면으로 해서, 오늘 용도 지구, 그렇죠? 106페이지 보면은 용도 지구 지난주에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용도 지구 의의를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체크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용도 106페이지 하단 보시면 용도 지구라 하면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거기 줄쳐야 돼요. 강화 또는 뭐 한대요?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106페이지예요.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렇게 얘기해도 옆 사람 거 컨닝하고, 컨닝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그날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내가 한 두 문제 정도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옆 사람 거 막 보고 앞 사람 거 보고 막 해야 돼요. 심지어 말로 얘기해야 돼요. 몇 분의 답이 몇 번이냐고.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뭔 짓을 해서라도 학교 가야 돼요. 지금 미리 훈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용도 지구는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뭐도 한대요. 더 세게 할 목적도 있는데 풀어버릴 목적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되죠? 객관식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아는 거 필요 없어요. 답 잘 보면 돼요. 그러죠? 무엇이 어차피 시험 보면 그 다음날 한나도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답만 잘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세 줄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그러죠? 용도 기존의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절차 거쳐서 지정한다. 지정권자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니까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용도 지구 종류 나오죠? 객관식 시험에서 용도 지구는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인데 야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정상적인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용도 지구의 종류 묻든지 용도 지구별 규제하는 게 뭘로 규제하는지 그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개념은 안 물어보는 게 자, 단어 안에 답이 들어가요. 경관지구 나오죠? 경관을 보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구요? 경관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도 지역처럼 뭐 중청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조성하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릴 수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경관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래요? 자연경관, 이게 진짜 이게 새로 들은 게 있어서 떠들으셔야 돼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자시특, 이렇게 자식특하니 이렇게 하면 돼. 자식특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뭐 발음 비슷하면 외워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냐 그러면 세 가지다. 첫 번째 자연, 그 다음 시가지, 그 다음 특화.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세 번 떠들게 하는지 그 취지 알지요? 그래 떠들면서 외우면 진짜 잘 외워지는데 줄 쭉 치고 가잖아요. 책장 넘기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자연경관은 딱 봐도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 경관을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개념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경관지구겠지요. 그러면 특화경관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자, 수계란 말 나왔잖아요. 주로 하천 주변. 하천 쓰지 말고 거기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수변 경관지구란 게 있었어요. 수변. 그래서 이 느낌이 딱 와닿는데 그 수변 경관지구의 개념하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옛날에 이제 요 미관지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통합돼서 특화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기 단어 보면 특별한 경관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단어가 핵심이거든, 사실은.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한대요. 그럼 무슨 경관? 특화 경관. 시가지 안에서 경관을 보호한다 그러면 시가지, 자연 경관을 보호한다 그러면 자연 경관. 그러니까 이제 개념 가지고는 좀만 수업 시간에 신경 쓰면 틀릴 게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거는 용도 지역, 그러죠? 용도 지역 해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그러죠?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이 네 개 용도 지역이 항렬이 같다고요. 그러죠? 이 네 개 용도 지역이 국토 전체 중에 지정 안 된 곳도 있나요? 지정 안 됐을 때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용적률 몇 프로예요? 그럼 제가 잘못했으니까 건폐율부터 물을게요. 그러면 건폐율 몇 프로? 20. 용적률은 80%. 왜 그러게요? 그렇지. 미지정된 곳에 건축을 할 때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지문들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익혀버리면 돼요. 문장 따로 외우지 말고.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그러죠? 자, 얘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비교하려고 용도 지구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 들어가잖아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세분을 못했다. 그때 용적률은 몇 프로? 그때도 80%죠. 왜? 녹지지역 그러면 안 돼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80%, 100%, 100%잖아.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놈도 나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관리지역 지정을 했는데 아직 세분하지 않았을 때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러죠. 그럼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절차 거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지정할 때에 반드시 용도 지역 지정할 때,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고도 이런 거 지정되는 거 있죠? 절차 없어도. 바다 매립했을 때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한다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해주고. 그 다음에 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면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순간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이때는 고시한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그 다음 오늘 나오는 게 용도지구. 그러면 얘네들을 지정 변경하거나 얘들 지정 변경할 때 똑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 있었냐 그러면 6가지. 그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안. 항상 하고를 연결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지구가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고개 숙이지 마요. 고개 숙이지 마. 가만히 있어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 칠판 계속 보는 거예요. 이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지고, 첫째, 자식특보, 자식특보 이렇게, 그렇지, 자식특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도인데 10월 달까지 가다 보면 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연경관지구, 그러죠?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그리고 특화경관지구는 그 수변, 수계의 수변, 하천 주변이나 문화적으로 좀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고, 요 주변에 옛날에 미관지구처럼 조례로 건물 못 짓게 하려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경관지구는 종류가 3가지다. 자, 그 다음, 개념은 뻔한 거예요. 그 다음 고도지구 있죠? 자, 이제 우리 고도지구는 최저였다가 최저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제 고도, 이제 최저 한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더란 얘기예요. 높이 최고 한도만 정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려고. 자, 고도지구는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돼요. 박스 안에다가 용도 지구를 딱 박스열에서 한 4-5개 넣어놓고, 자, 시행령에 따라서 요렇게 세분되지 않는 것들만 묶은 걸 골라라. 문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고도지구 들어가겠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럼 고도지구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없어졌으니까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고도지구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고전에 개정돼서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나오거든, 시험에. 그래서 고도지구는 그냥 높이의 최고 한도만을 제한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최고 한도, 최저 한도가 그런 게 없어졌어. 최저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도지구는 세분될 필요가 없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방화지구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방화지구 이놈도 뭐 불이 뭐 경상도 불, 뭐 전라도 불, 충청도 불 따라서 더 뜨겁고 은근히 뜨겁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불은 확 타오르는데 충청도 불은 없는 듯 끝까지 가면서 사람 죽이는 불인지 그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충청도가 우리 민법쌤이, 여러분이 앞으로 보세요. 민법쌤이 오리지널 충청도 보령이거든요. 보령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봐봐요. 그런 기질이 있나 없나. 괜찮아요 하면서 사람 진을 다 뽑아서 바짝 말라요. 미라로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죽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 보면 은근히 아니야 피를 말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나하고 중개사법생은 그냥 훅 하고 그냥 금방 없애버리는데 쫙 하면서 은근히 웃으면서 죽여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방화지구와 고도지구는 세분 안 해요. 안 합니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지정하는 게 무슨 지구? 방화지구. 건축물 지을 때 높이의 최고 한도를 못 짓게 제한하면 고도지구. 그렇지. 그 다음에 방제지구, 풍수의 산산. 딱 봐도 방제 아니에요, 방제. 재난. 그래서 경고, 방방. 그러면 4개 또 금방 돼요. 대가리 앞에 딱 하면, 그러죠? 봐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게 천천히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법은 공법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공법하고 민법하고 차이가 뭐냐면 민법, 등기법 이런 법 있잖아요. 진짜 순수한 법이거든. 그게 민법, 등기법이 순수해요. 그 완전 오리지널 법이에요. 민법에 계약을 하는 실체법. 그 다음에 이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절차법이 등기. 이거는 어려워요. 어렵고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법은 아니요. 공법,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아니라 이런 행정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말기를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들을 암기를 잘해야 돼요. 암기만 하면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저게 뭐 가벌병 어떤 놈이 사기를 쳐가지고 중도금 줬네 안 줬네. 그다음 이게 뭐 의사가 뭐 진이 아니 의사니 어째 필요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공법은 자꾸 용어를 떠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암기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성을 알고 자꾸 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암기 끝. 그래서 공법은 머리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머리 평범한 사람 있잖아요. IQ 한 60, 70대 가지고 잡생각이 없는 사람들. 세상 만사 뭔 일이 벌어지든 신경 안 쓰고 꾸준히 앉아서 이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공법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나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러고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딱 봐도 재난이잖아요. 재난 그러죠? 얘는 화재고 방화. 근데 이것도 방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불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 지르기는 무슨 불을 질러. 그래서 그 불 지르는 것은 방화범이고 불 지르는 놈 찾고 다닌다는 얘기고 너 왜 내 가슴에 불 질렀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고 왜 자꾸 웃어요. 이거요 이거 막을 방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 지르는 거라는데 뭐들라 불 지르고 다니냐. 그 다음에 한 4, 50 넘어가면 불 질러도 타지도 않아요. 그죠? 쟤도 없어져요. 아무 불이 안 붙어 이게. 마음이고 뭐고 불이 안 붙어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도인의 경지에 도달하가 있어서 외물이 뭐 그냥 보이는 게 없어. 그 다음 방제지구는 종류가 또 나눠져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시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근데 개념은요, 봐요. 시가지라고 됐지요. 그러니까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돼 있대요. 그러니까 시가지지. 거기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시가지 방제. 요 개념 연결하는 거 나올 수 있거든. 방제지구는 특히. 자연 방제는 토지 이용도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죠. 땅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데다가 건축을 이것저것 못 짓게 해가지고 재해를 막으려고 미련하게 건물 지었다가 토사 무너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방제지구 종류 몇 가지요? 그래서 방제지구는 자 인구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면 그럼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관지구하고 방제지구는 세분되는구나. 그러죠? 요 두 놈은 세분 안 되는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그리고 어차피 답을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호지구라고 나오죠? 이제 우리 작년에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보호지구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존지구는 있었거든요. 그 보존지구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중요시설물도 가로 건너뛰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에 보호 보존해놓고 이놈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역, 중, 생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나오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요. 뭐 생태적으로 뭔가 훼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보호지구 보세요. 문화재하고 그다음 전통 사찰이라는 거 동그라미 아세요? 전통 사찰 있죠?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그 우리 용도 지구 중에 유일하게 전통 사찰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래된 절이 있다. 그러면 지정하는 것을 뭐라고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거 여러분 입에 안 들면 단어 은근히 단어가 평이한 것 같아도 입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거는 뭐가 있을 때 지정한다고요? 문화재나 전통사찰. 중요시설물은
옆에 중요시설물 그 항만 동그라미, 공항 동그라미, 공용시설 동그라미 하고 다다음 절 교정시설, 군사시설 동그라미 하세요. 교정시설은 교도소 관련된 거잖아요. 군사시설이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항만이 있다, 공항이 있다, 또는 공용시설은 청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 같은 거 있다, 군 기지가 있다. 그럼 뭘로 지정?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보호 기능을 정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에서 자 보호지구란 게 또 있더라. 그렇죠? 요 놈은 자 첫째 무슨 보호지구? 역중생. 이렇게 하면 역중생 하면 대가리 동그라미 치다 보면 되잖아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예를 들어 어떤 거? 항만, 공항, 공용시설하고 교정, 군사시설 같은 거 있을 때, 그러니까 군사시설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 지정할 때 국방상, 안보상 기밀을 요한 사항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생략하고 협의심의 생략하고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있을 때 지정하자. 그래서 보호지구 종류 몇 가지? 3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경고, 방방, 그 다음에 보취, 개특 하면 돼요. 보취, 개특. 아이, 참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 온 것 같아요. 그죠? 사이비 종교단체 와가지고 막 외우는 거 같잖아요. 자, 그 다음 취락지구란 거 2개인데, 취락지구란 거 있지요. 요거는 우리 뭐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자연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 이게 취락지구가 2개밖에 없는 요게 은근히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취락지구 나오면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요? 자연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자연취락을 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녹지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하는 취락이에요. 요런 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그게 바로 무슨 취락? 자연취락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묶이면 건폐율 특례를 인정했지요. 얼마까지 허용된다고? 60%까지. 용적률은 없어, 특례가. 왜 우리 지난주에 공원에 취락이 있고 60%, 뭐 개발수산 40%, 농칠이 70%, 국가산업단지 80%, 그 다음에 용적률 계백이 공백이 해가지고 농공단지는 외우지 말라고 150% 뭐 그거 그죠? 괜찮아요. 취락지구 중에 녹지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하는 게 바로 자연취락. 자연취락이요. 그다음 집단 취락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그린벨트죠. 집단 취락지구라는 놈은 어디서 지정하냐? 개발 제한 구역이죠.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 자, 여러분요. 그린벨트 지정됐을 때 지정 당시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요. 10가구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는 동네는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면 그린벨트라도 건폐율이 60%까지 허용하거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린벨트 정치인들이 해제하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집단 취락지구를 제일 먼저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럼 집단 취락지구라고 된 데가 있으면 괜찮아요. 돈은 다 통장에 몇 억씩 있을 거 아니야. 여윳돈이 농담인 줄 아는군요. 여윳돈이 있으면 뭐 들라고 그죠? 강의를 해요. 그 돈 쓰러 다니지.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놈 어디서 지정한다고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시험에 어떤 문제 나왔냐면 다음 용도 지구 중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여기 딱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집단 취락지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외울 점이 집단 취락지구는 무조건 그린벨트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행위제한도 다른 거하고 달리 요 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법 적용하는 거예요.
자세한 법은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서 지정한다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10가구 이상 집이 있을 때 집단취락지구 지정해요. 그러면 이 무조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법이 있다. 그 법에 따른 제한 받는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개특법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따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을 뭐 하는 거요?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진흥하는 거 아니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겁나게 좋아져요. 자, 여기서 보세요. 농림지역이면 건폐율을 얼마까지? 원래가 국토법령에 따라 일반적 기준 20%, 그러죠. 용적률은 80%거든.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을 다 연결해 놓으면 그게 다 객관 지문으로 다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든.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용적률은 100%까지 완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개발 진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머리를 잠깐 스탑을 하는 거라. 용도지구라는 놈은 기존의 용도지역 얘들이지, 얘들 가지고 안 되는 목적을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거든. 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 있다. 이 안에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은 건축물을 어떤 거 짓는가, 용도, 건폐율은 얼마냐, 규모만 제한한다니까. 그런데 이 준주거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 화재가 안 나도록 건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용도지역 가지고 안 된다니까. 방화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방화지구란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의 제한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학개론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들은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용도지역들끼리 중복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방화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땅 가진 사람은 건물 지을 때 내화로 해야 돼. 내화. 불련. 내화벽돌 알죠? 불이 안 타는. 건축비 비싸지. 일반 자재보다 비싼 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백 년 된 절이 쫙 있다 이 말이야. 조계사가처럼 봉원사처럼. 그럼 뭘로 지정?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아까 홀레당 또 어쨌대요? 보호지구 아니요? 역사문화환경. 그러니까 몇 번을 떠들어도 이런다니까요. 그 희한하다니까 이게 낯설어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10번이고 20번 떠들어야 돼. 진짜 이게. 그래서 자꾸 막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이래야 돼요. 야, 둘이는 안 떠들거든요. 왜냐? 얘들은 20대인데 그럼 뭐들러 떠들러요. 두 번 싹 보면 다 외워진다니까? 애들 대답 엄청 잘해. 앞에서 짜자자하게 나만 들리게. 엄청. 얘들 이런 나이는 뭐 밤새 나이트에서 놀아서 안 피곤해요. 우리는 그래 놀아보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막 내 나이가 떠들어야 될 나이가 좀 됐다 그러면 진짜요.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예요. 손으로 써보고. 그래서 방화지구 플러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용도지구들끼리는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수업 시간에 잘 들어서 차곡차곡 해놓으면 내가 맑게 알아들어버리면요. 문제 풀 때 재미가 있다니까 지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공법에서 배워놓은 게 개론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내가 왜 자꾸 개론을 갖다 붙이냐면 이번 시험에 분명히 동시하는 사람들은 개론 4개 이상 공법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해는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4, 5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들이.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지만 완화도 할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지역들끼리 중복은 안 된다. 지구들끼리는 중복이 된다.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러죠? 목적이 다 다르니까 지정할 수 있잖아요. 중복된다. 그래서 요 개발진흥지역으로 딱 보면 얘들은 저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진흥하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이놈은 또 종류가 5놈이나 돼요. 그래서 보면은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해놓고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종류 몇 개?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를 한 마리 낚았더니 5마리가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산,
관복이 턱하니 끌려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웃으면서 해야 돼. 주산 관복이 턱하니. 주산 관복 턱 하면 재미없잖아요. 주임새 넣어서 주산 관복이 턱하니 5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개발진흥지구가 자, 첫째 무슨 개발? 주거 개발. 둘째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휴양. 그 다음 복합개발. 그 다음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여기서요, 단어만 개발진흥지구만 붙여버리면 된다니까. 주산, 관복이 들어가면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복합개발은 여기는 주거 용도로 개발하려고 관광휴양, 산업유통, 이 목적이 다 있잖아요. 복합 짬뽕해서. 특정은 이 4가지 외에 또 다른 목적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려고. 그래서 보면 주거개발은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산업유통은 공업,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복합은 짬뽕. 특정개발은 요 위에 나온 거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으로 위하여. 그 개념 가지고는 낼 수 없잖아요. 종류나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요 개발진흥지구 아니요. 다른 거보다 느낌이 이거 지정하면 뭔가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놈은 나중에 계획도시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든. 중요해 이놈이. 요 놈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한을 한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뭘 쓰려고 하지 마요. 욕심이 손으로 가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는 딱 봐도 단어가 개발을 진흥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단 말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그럴 때 이게 지구단위 계획 짜는 게 참 좋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짜서 그걸로 한다. 조례로, 다 조례로 하거든. 조례를 안 하는 게 몇 군데 있다는 게 요 놈이요.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 있죠 놈. 요 놈도 그린벨트 관련된 법 적용한다. 오케이? 요거 2개는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 빼고 나면 다 조례요, 조례. 행위제한은. 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죠? 보치 개특, 경고 방방 하다 보면 또, 사흔 절구, 파른 절구 시가 한 편 만들어졌잖아요. 누가 이런 걸 대화를 알고 써요. 그죠? 경고, 방방.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경관지구란 촥촥촥 풀리잖아요. 그죠? 보치, 개특. 특이 뭐예요, 특? 딱 봐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특정 용도의 건물을 못 짓게 뭐 하려고? 제한,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하려고? 와나는 또 뭘 읽을게요 또. 8번이요. 왜 그랬대요? 자, 아직도 이게 몸조시가 멀쩡하지 않은 느낌은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조심해 진짜 여러분. 대상포진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간다니까. 다 망가져버려 몸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방주사 맞아요. 그래서 우리 3층에 종합병원 있잖아. 이 건물. 우리 건물 3층에 종합병원이에요. 원장님 혼자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동 이대병원보다 훨 나아요. 목동 이대병원은 신생아도 죽고 의료사고 엄청나지만 의료사고 한 건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원장님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상포진 예방약이 딴 데는 다 18만 원, 20만 원이더라고. 요거는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싸요.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훨 고통 덜 합니다. 그래서 만신창이 아니야. 내가 지금 목소리도 지금 아직도 이렇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유증 아주 오래가. 그러니까 한 방 맞고 그러셔요. 꼭 맞을 때는 학원에 원장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뭐라도 깎아주지 않겠어요? 그럼 깎아주고 뭐 그런 한 돈만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뭐 그리 커미션 먹고 이러진 않아요 제가. 그러고도 수수료 먹어도 되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니까 특정 시설 입지를 뭐 하려고? 자, 여기서 청소년 유해 시설이 있지요. 어떤 거 말할까? 이게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왜 만들었냐면은 이거 얼마 안 됐거든요. 일산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분당 신도시처럼 신도시 만들 때 그 큰 나이트 클럽들이 막 주택가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 게 신도시 만들 때 보면 이렇게 구역을 다 나누거든. 이렇게 나누면서 6차선 도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다 구역을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도로 조그마한 거 다 만들고 이렇게 필지를 4필씩 만들어 건물 짓거든요. 그럴 때 A 구역은 중심 상업지역, B 구역은 일반 상업지역, 근린 유통은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린 상업지역은 재래시장 같은 거 있을 때고, 유통상업은 도시 외곽에 물류센터 같은 거 있을 때. 그러면 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 이렇게 용도지역을 딱딱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길거는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오늘 3종 일반 주거. 그러면 3종 일반 주거가 대표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대단지 아파트 들어가면 초등학교 딱 하나 만들고 그러죠. 여기는 중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쫙 들어서 있고 이렇게. 여기 일반 상업 아니요. 일반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의 중심 일반 상업지역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모든 게 다 허용되거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일반 상업지역의 땅에 여기다가 딱 건물 짓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터널 라이트, 물 라이트, 호박 라이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평생 안 가본 듯한 이런 표정이 뭐요? 왜 그러셔요? 가봤을 거 아니야? 만약 거짓말하면 하늘에 천불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나이트 그래서 옛날에 일산 신도시 아줌마들이 옛날에 10여 년 전에 피켓팅 하고 막 했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여기 이제 저 각종 러브호텔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막 캘리포니아 호텔, 산타바바라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막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로마 마두역에 보면 캘리포니아 호텔 큰 거 있어요. 그 옆에 터널 라이트가 있고 그 옆에 로마 나이트도 있거든요. 그 어떻게 이리 잘하냐고. 로마 나이트 옆 건물이 그 일산에 제가 강의 한 9년 하던 새로운 학원이 거기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점심 먹으러 또 저녁 먹고 이제 야간 강의 끝나면 보면 차에다가 막 전단지 붙여놔요. 러시아 무의 밤 12시 출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잠깐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오후 5시 반 되면 그 러시아 무의들하고 이렇게 쫙 가면 식당마다 전단지 주면서 사탕 주고 있었어요. 그때 놀러 오라고. 근데 못 간 게 후회스러운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용도 지역에 따르면 적법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얘는 적법하지만 길 건너 아파트 아니요. 그래서 번쩍번쩍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 또는 밤에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가지고는 규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 청소년 유해시설인 이런 것들이 있죠. 조례로 못 짓게 금지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용도 지역 가지고는 안 되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걸 또 신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한 용도를 못 짓게 제한하는 게 바로 특정 용도 제한지거든. 그렇지,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용도 지구가 있음으로써 지역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라고 나오죠. 단어도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지역 여건 등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한대잖아요.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한다. 그럼 무슨 용도요? 복합용도 지구지. 그래서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하려고? 완화하려고. 그래서 꼭 특정 시설의 입지를, 이거 진짜 헷갈리겠는데,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착 해놓고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 한다 그러면 초자도 어딜 걸리겠는데? 그죠? 그래서 앞에를 잘 봐야 돼요.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려고 완화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해서 종류 몇 가지? 그러지요. 9가지 아니요. 봐요. 경고, 방방, 네 놈 잡았고, 보치, 개특, 네 놈 잡고, 그래서 한 놈 잡으면 되잖아요. 복합용도지구. 자꾸 떠들어야 돼요, 진짜로. 시험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몇 가지?
9개 용도지구. 이렇게. 자, 그러면서 밑에 조금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들이 또 있는데, 가만히 냅두시고 이제 너무 복잡하게 가면 힘드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2번 있나요? 요 사이즈에 맞춰서 편집을 딱 해서 복사해 준 거예요. 우리 학원은. 뭐 학원은 파일을 보냈더니, 그렇게 이게 주면 이제 돈 많이 나가니까 복사하니까, A4 이제 거기다가 막 압축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막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 나오고 페이지가 안 맞잖아요. 이건 내 거하고 딱 맞게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색깔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처럼 그리잖아요. 딱 맞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가로 2번 있나요? 메뉴의 줄? 여기에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온 문제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109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의 명칭, 목적 등을 그 밖에 행 금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 1에서 정한 용도 지구 외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가지? 9개인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여기 법에 정한 이 외에 또 다른 용도 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실무 나가면 여러분 실무 필드 나가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띄었더니 우리가 학원에서 뭐 배운 것도 기억 안 나지만 그래도 익숙하거든.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용도 지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시도 대도시에서는 여기서 꼭 규정한 거 아니어도 새로 용도지구 신설해서 그걸로 규제를 해도 된다. 오케이? 이런 식의 지문들은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이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그렇지, 새로운 걸 만들어도 되는구나, 지자체별로. 그렇게 갈무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읽다가, 그렇지, 이거 들어봤어. 맞아. 새로운 거 신설할 수 없다고?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용도 지역이 21개 아니요. 예? 이게 21개예요. 예? 서울시에서는 여기 정한 용도 지구 외에 또 다른 용도 지역, 이거 있잖아요. 이거 새로 신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이건 없어.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은 얘 왜 없어? 예? 근데 얘는 9개 있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모르는 용도 지구 새로 만들어도 된다.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쫙 내려가서 3번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이라고 있나요? 자, 이제 용도 지구, 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은 내가 이제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예? 각각의 용도 지구별로 조례, 지자체별, 여러분 도시군 계획 조례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조례예요, 조례. 이 조례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최고법이 헌법이에요. 이게 지금 헌법을 개정하네 어쩌냐 하거든요. 그거 위에서 하는 거고, 헌법의 이게 개우 130개밖에 안 돼, 조문이요. 130개. 헌법의 정당성 범위 안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률 잘 보면 법률을 헌법은 바꾸려면 국회 3분의 2상 오케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국회 3분의 2 하기 여야 거의 안 주거든, 국민들은. 그 다음에 법률을 개정할 때는 과반수가 기본이에요, 국회의원들의. 그래서 여든 야든 과반수만 확보하면 299명 중에 반에 한 명만 더 확보하면 마음대로 법을 개정하고 발의하고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요거까지는 국회에서 손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아는 시행령. 이 시행령은 법률은 너무 세세한 걸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시류에 따라서 손을 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국회를 소집해야 되니까 법률은 대강의 틀만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럼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이거 시행령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안 만드는 거라. 행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 이하 행정부에서. 그럼 이 대통령령까지가 전국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규칙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 건너뛰고 지자체 있죠, 지자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지역 주민들에게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규범을 조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밑에 이제 조례라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민만 규제를 받는 거야. 안양 사람 필요 없어. 안양에서 안양시 조례가 있어요. 자, 서울시에서 만든 법규범 조례가 있으면 25개 양천구에서 또 조례 만들겠죠. 이거 입법권을 지방에다가 준 거거든. 양천구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적합해야 돼. 어긋나면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조례는 대통령령에 어긋나면 안 되지 또. 대통령령은 법률에 적합해야 되고 법률은 헌법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계 시스템이라. 그러면 조례는 그 만들어지는 근거법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 건축법에서 위임돼서 만드는 조례는 건축조례. 농지법에서 위임된 조례는 농지조례. 소방법에서 위임돼서 만들 때 모든 법을 다 못 만드니까 소방조례.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안이 우리 여기서 위임된 건 도시군계획 조례란 말 쓴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가 그래서 결론은 조례란 말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이요. 그러면 조례 내용은 똑같다고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고. 다를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조례, 부천시 조례, 인천 조례는 대강의 틀은 같지만 세부적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조례라는 얘기는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경관지구 있죠. 특화 경관지구가 서울에도 있고 한강 주변에 마포 일대에 아까 수계의 수변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양천에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남시에 탄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똑같은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도 서울시 조례, 안양시 조례, 성남시 조례 내용에 따라 좀씩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은 못 물어보지. 전국 시험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근거된 요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도 지구별 제한은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는 그럼 재미없잖아 시험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게 몇 개 있다 이 말이요. 그거에 주로 답으로 돼요. 그래서 요 고도지구 있죠. 요거하고 아까 집단취락지구 있지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요 세 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방화지구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원칙 보세요. 맨 밑에 1번.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경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동그라미 1번만 언급되거든 주로. 그것도 한 줄 반짜리 그거만.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자 도시군 계획 조례 동그라미 하세요. 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뭘로 정하는 거? 조례지요. 그냥 간단하게 조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관지구가 지방마다 다 있을 거 아니요? 그 규제 내용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그러지요. 왜? 뭘로 하니까? 서울시 조례, 안양시 조례, 부천 조례, 인천 조례에 따라서 하니까. 지자체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거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틀린 걸로 이렇게 할 때, 이거 한 줄 반 이것만 나온다니까, 그냥. 그리고 그 한 줄 반 중에도 뭘 틀리게 안, 딴 거 절대 틀리게 안 해. 도시군계획 조례 있죠, 그거. 그 대신 뭐라고 하냐.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정하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 못 짓는다 해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 고도지구 보세요. 3번에. 고도지구 나오죠? 고도지구. 제일 중요하니까 별 여러분 좋아하는 2개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찬란한 별 2개 그리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자,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군계획 조례라고 돼 있죠. 또 얘라고 하는 엄청 다르구만.
조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허리 딱 펴고 순식간에 1시간 다 갔잖아요. 여러분들을 대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각종 구호식품. 자, 여기서 보세요. 경관지구를 지정하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정하잖아요. 거기 적용할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잖아요. 도시군계획 조례를 따로 만들어줘야지. 경관지구에 적용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거기 적용할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니란 얘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일대를 고도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고도지구라고 하면 높이 최고가 얼마요? 없잖아요. 그러죠? 자, 이런 걸 지정할 때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이걸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도지구 다 결정해서 그럼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봐요. 경관지구나 딴 놈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놓고 지자체가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하죠. 그럴 때 자 75m 고도지구라고 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높이가 정해진다고. 그럼 75m 넘는 걸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못 짓는 거야. 그럼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몇 미터를 넘는 건물을 못 짓는다라고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안 만든다고? 안 만들죠. 그러니까 고도지구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딱 동시에 정한다 이 말이야. 50m 고도지구, 75m 고도지구라고 해버리면 지정되는 순간 높이가 정해져서 안 정해져요. 정해졌다고. 그 정해진 높이를 초과하지 마라. 따로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랜덤에 이놈이 시험에 나올 때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느낌이 쎄하네. 느낌이. 솔직히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눈빛하고 이마를 보면 관심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궁예? 옛날에 왕건인가 할 때 궁예가 애꾸는 궁예 있지요. 다 보고 관심법이라서 머릿속에 뭔 생각인지 안 되매요. 보이면 제가 알아요. 지금 현재 12명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자, 고도지구 지정할 때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도지구를 서울시에서 자, 양천구 어디 면적에서 자, 고도지구 딱 지정하잖아요. 지정됐다는 순간 높이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75m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 그러면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안에 건축장 4분의 1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지진, 그 밖에 제2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역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지자체도 조례 만들라는 얘기 아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호지구도 볼까요?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거 1번, 2번, 3번 나오죠. 1번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뭐가 정하는 거?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에 한해 지을 수 있다. 조례 만들어야 되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두 번째 줄에 뭘로 정하는 거? 도시군계획 조례. 3번도 조례 아니요. 보호지구도 다 조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경관지구도 조례. 그 다음에 방제지구도 조례. 보호지구도 조례. 고도지구만 조례가 아니잖아요. 보호지구,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취락지구 안에 제한 나오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음과 같다 해놓고 유일하게 자연취락지구만 국토법령에다가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1번 건축할 수 있는 거, 자, 몇 층이야? 자, 일단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셔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조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큰 박스 그거 볼 거 없고 큰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집단 취락지구 워낙 중요합니다. 집단 취락지에 관해서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자, 요 집단 취락지구 요거. 아까 그 얘기 살짝 해줘 미리.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지정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관련된 법이 있다고 그 법 적용한다고. 그 법이 바로 이 법이요. 무슨 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줄여서 무슨 법? 개특법. 개특법.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개발 제한 구역만 뜨면 나오는 법이 바로 이 법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조치법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서 2개 시험 공법에서 냈다니까요.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험 과목에서 그때 빼준 거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근데 시험은 자꾸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는 개특법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연 취락지구는 그린벨트하고 관계없어요. 집단 취락지구여야 해요. 그 다음에 밑에 7번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1번 법 76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으며. 자,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아까 내가 5개 할 때 주산 관복이 특 했잖아요. 나중에 난개발 맞고 계획도시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단위 계획 짜서 그걸로 규제하는 거예요. 조례 그러면 안 되고. 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면은, 자,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야도 조례구만. 복합용도지구도 보면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갖고 있다는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이것도 조례네. 그럼 결론 여기까지 결론이요. 이 용도지구는 다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놈 있죠. 고도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뭐요? 지구단위 계획.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법은 개특법. 개발법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한 조치법. 나머지 다 지자체 조례예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이만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낯서니까 경고, 방방, 보치, 개특, 그 다음에 복합 해서 9개 용도지구. 이 외에 새로 신설하는 것도 된다.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 있죠. 이게 자꾸 2-3번 써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용도지구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 말고 가만히 냅두시고 이렇게 다 붙여넣어야 돼. 이렇게 해요.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5월달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116페이지 딱 넘어가면 돼요. 찬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요거 연습장에 요거 써보셔야 돼요. 딱 용도지구 딱 정리해 보는 거예요.